먼저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 오늘자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39.8, 안철수 후보 29.4, 홍준표 후보 11.7, 심상정 후보 5.0, 유승민 후보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3자 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도 볼까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인데 문재인 후보 44.3, 안철수 후보 35.3, 홍준표 후보 12.7%입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대신 유승민 후보를 대입해서 3자 대결,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 43.0%, 안철수 후보 37.0%, 유승민 후보 10.3%의 이 지지율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고용진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TV 토론의 효과라고 뭐 캠프에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 차례 TV 토론을 했고 오늘 또 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요인은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견조한 지지층입니다. 오랫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왔던 지지층이고 거기에 요즘 이제 토론 등에서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잘 밝힘으로써 네. 좀 상승 추세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후보 확정되고 나서 지지율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안 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유동적인 지지층입니다. 전에 반기문 후보라든지 또 황교안, 네. 또 안희정 이렇게까지 왔던 네. 유동하는 보수표들이 다시 잠시 안철수 후보한테 와서 지켜보다가 다시 그 방황과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가 일부 홍준표 후보에게 가고 네. 또 관망하고 네. 이런 상태 아닌가 일정 정도는 예상을 했던 그런 흐름입니다. 가만히 옆에서 듣고 계신 손금주 의원님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 격차를 지금. 일단 지난주 계속 문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하셨고 또 가짜 뉴스들이 한간에 너무 떠돌아다니면서 일부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하. 그러나 실제 저희가 이제 호남 유세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또 그런 국민들의 도도한 시대적 흐름, 그런 기류가 있어서 지금 우리 고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4일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실제 투표장에서 아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각 후보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얘기해 볼 텐데요.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문재인 후보 이름으로 이제 문자가 보내졌다는데 쭉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고용진 의원님하고 또 손금주 의원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두 분의 패널분들도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동지애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립니다. 당이 당으로 느껴지고 승리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애써주시는 노고가 눈물겹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확실히 다르구나. 국민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 헌신을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제3기 민주정부, 3기 민주정부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입니다. 남은 15일, 어제 보낸 거니까 15일입니다. 하루하루 긴장하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촛불이, 국민이, 민주당이 5월 9일 승리할 것입니다. 문재인 올림. 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개시해서 일주일 지났거든요. 네. 오늘 8일 지나서 한 20일 보름 정도 남았죠. 네. 보름. 네. 딱 오늘이 14일 남았습니다. 네네. 딱 2주 남았는데 후보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우리 조직들에 대한 일종의 격려, 감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타당에 비해서 우리 당의 각 조직들이 네.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또 기타 당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필요도 있고 네.
또 현장 분위기가 유세를 다녀보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는 3만 명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시장 골목을 확 메운 네. 그런 유세 인파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네.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에 대한 감사와 격려, 그다음 나머지 선거 잘 치르자는 네. 서로 상호 간의 응원, 아. 뭐 이런 것이죠. 네. 그게 국민들한테 보낸 게 아니고 네. 우리 국회의원과 위원장들한테 네. 보낸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대의원들한테 아하 네. 근데 손금주 의원님은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원래 민주당 또 문재인 후보 캠프가 줄곧 해온 그 선거 전략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대통령 대세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해왔는데 결국 그 반영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번 선거는 사실 민주당의 그 조직 그리고 안철수의 인물론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발송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문재인 후보께서 선거 전략이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행복하다,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문자를 자기 느낌으로 발송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 가볍고 또 자질이 의심스러운 문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런 문자는 충분히 지금 국면에서 이제 오늘 딱 14일 남았습니다.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문자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내용적으로는 보낼 수가 있죠. 지지자들, 당직자들한테 네네.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런 건데 그 문구를 잘못 선택한 것 아 같아요. 어째서요?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아하. 이게 결국은 이게 밝혀져 가지고 국민들한테 프레스 릴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뭐 저 오만스러운 모습이 보이네, 뭐 저 안주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또 보수의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중도라든가. 그래서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이것은 너무 앞서간 얘기가 아닌가 싶고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요즘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보궐선거를 하는 이 와중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가 본인이 아주 잘해가지고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은 계속 뭐 고정 탄탄한 지지층이 한 40%대가 있다고 하지만 네. 과반이 넘어야 확실하게 정통성 있는 그런 그 정권이 될 텐데 탄핵의 와중에서 반사작용의 이익을 얻었고 다자 구도에서 40%의 지지로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좀 더 그 눈높이를 낮춰서 몸을 낮춰가지고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복하다. 조금은 좀 앞서간 얘기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황 소장님, 물론 이제 민주당 즉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자를 보고 뭐 기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문재인 후보 이제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이 이런 문자를 이제 보도를 접했을 때는 조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뭐 야구 선수 욕이 배랍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아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대선이라는 것이 어떤 그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지지자나 이런 분들은 행복하겠지만은 또 그러지 않은 절반쯤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층을 갖다가 격려해서 대세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 해서 선거 때 거의 이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부분은 네. 뭐 역대 어느 선거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로 공개되어서 나올 때 네. 표현해서 또 상처받을 사람도 좀 생각을 하면서요. 아하. 좀 문구를 이렇게 적절한 표현을 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네. 좀 이런 부분에는 그 마지막까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마지막 남은 수는 이제 뭐겠습니까? 비문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졌다고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다 버릴 수도 있다 이러면서 비문 연대를 만들어서 하려고 또 시도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울상도 좀 해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아직 2주 남았는데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도 문재인 후보 측으로는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어떤 생각도 들어요. 고 의원님이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실 때 쭉 이렇게 메모도 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론을. 네. 우선 뭐 공개될 거를 알고 했느냐라는 논의는 이제 차후로 하고요. 그러죠. 네네.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한테 보낸 거예요. 그 문자를 보낼 때 이것이 언론에 공개돼서 어떻게 반향을 미칠 것이다까지 검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당이 지금 굉장히 단합되게 통합 잘 되게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래도 그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외쳤던 후보에게 보내주는 열렬한 환호, 응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걸 뭐 이게 다 됐으니까 걱정 마라라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약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좀 내서 가자는 취지인데 이제 그런 뭐 일종의 이제 빌미를 찾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것 같고요. 네. 예, 뭐 그러면서 보면 우리 내부에서도 네. 지금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하. 또 현장의 분위기는 현장의 분위기대로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네. 끝까지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네. 방심하지 말고 아하. 실수하지 말고 가자.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선대위 회의에서 계속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하. 손금주 의원님께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언론에서도 민주당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지금 기사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월 혹한기에 치러진 대선처럼 북풍이 매서울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봄날에 치러지는 선거의 북풍은 이제 미풍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24일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지난 일주일은 문재인 후보의 확실한 안보, 정책, 도덕성 우위가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고 확산됐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요, 이름 밝히지 않은 한 의원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캠프 내부에서도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네. 네네. 뭐 민주당 완전히 잔치집이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정말 당내에 국회의원과 위원장들만 공유될 거라고 생각하고 돌렸을까요? 외부로 나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돌렸다면 그 자체도 문제이고 지금 민주당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행복하다,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민이 행복하려면 문재인 후보가 네.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밝히면서 당당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세력만 행복한 이번 대선이 아닙니다. 저희가 항상 주장하지만 과거로 가는 열차, 국민 일부만 타는 열차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미래로 가는 그 열차로 타고 가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이 네. 5월 9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는 저희 진정성을 가지고 네. 고개 숙이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아하.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네. 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그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송영길 선대본부장의 그 SNS상의 글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괜히 마음 졸였네 하는 분들이 많네요. 갑철수, MB 아바타를 스스로 홍보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마 TV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걸 거론한 것 같아요.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축하 전화가 절대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황 소장이 말씀했던 표현 나오네요. 더욱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마지막 당신이 투표해 줘야 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만론을 극복하려고 이제 좀 약간 낮은 자세를 보이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뒷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수 진영이 거의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 세력을 끌어왔던 뭐 중심축과 그 핵심 진영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잖아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의 선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상이 과연 전체적으로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이론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우려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가 정해지자마자 안철수 후보의 급격한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을 때는 네. 긴장을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가 되는 것들에 대한 안도감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 네.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SNS에 자꾸 글들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의 빌미가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있다는 것이고요. 늘 반복되는 이 안보 장사, 종북몰이 이번도 또 시작됐거든요. 뭐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비롯해 가지고 뭐 주정 논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 평가받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야말로 또다시 반복되는 진실 게임, 뭐 안보관 논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예전에 피해를 많이 봤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걱정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죠. 그러나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국민의 한 70% 정도가 네.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적 기조를 원하고 있고 네. 거기서의 북핵 대응 이런 게 있어야지 네. 강경 일본들을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안보관이 투철하고 가장 안보를 잘할 후보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1위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런 안보 논란이 안보 장사가 종북몰이가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네. 나름의 자체의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고는 네.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격려, 감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타당에 비해서 우리 당의 각 조직들이 네.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또 기타 당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필요도 있고 네. 또 현장 분위기가 유세를 다녀보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는 3만 명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시장 골목을 꽉 메운 네. 그런 유세 인파는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네. 그런 반응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에 대한 감사와 격려, 그다음 나머지 선거 잘 치르자는 네. 서로 상호 간의 응원, 뭐 이런 것이죠. 네. 그게 국민들한테 보낸 게 아니고 네. 우리 국회의원과 위원장들한테 네. 보낸 메시지입니다. 민주당 대의원들한테. 아하, 네. 근데 손금주 의원님은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원래 민주당 또 문재인 후보 캠프가 줄곧 해온 그 선거 전략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대통령 대세론을 계속 얘기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해왔는데 결국 입니다. 요즘 제가 행복합니다. 동지애가 눈에 보이고 소리로 들립니다. 당이 당으로 느껴지고 승리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애써주시는 노고가 눈물겹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확실히 다르구나. 국민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 헌신을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만들 제3기 민주정부, 3기 민주정부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입니다. 남은 15일, 어제 보낸 거니까 15일입니다. 하루하루 긴장하고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촛불이, 국민이, 민주당이 5월 9일 승리할 것입니다. 문재인 올림. 고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개시해서 일주일 지났거든요. 네. 오늘 8일 지나서 한 20일 남았, 20일 정도, 보름 정도 남았죠. 네. 보름. 딱 오늘이 14일 남았습니다. 네네. 딱 2주 남았는데 후보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우리 조직들에 대한 일종의 먼저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 오늘자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39.8, 안철수 후보 29.4, 홍준표 후보 11.7, 심상정 후보 5.0, 유승민 후보 4.4%를 보이고 있습니다. 3자 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도 볼까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인데 문재인 후보 44.3, 안철수 후보 35.3, 홍준표 후보 12.7%입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 대신 유승민 후보를 대입해서 3자 대결,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 43.0%, 안철수 후보 37.0%, 유승민 후보 10.3%의 이 지지율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고용진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TV 토론의 효과라고 뭐 캠프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 차례 TV 토론을 했고 오늘 또 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 격차 보세요. 지지율 격차를 지금. 일단 지난주 계속 문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하셨고 또 가짜 뉴스들이 한간에 너무 떠돌아다니면서 일부 조정 국면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하. 그러나 실제 저희가 이제 호남 유세를 다녀왔었는데요. 그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또 그런 국민들의 도도한 시대적 흐름, 그런 기류가 있어서 지금 우리 고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4일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실제 투표장에서 아하.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각 후보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해볼 텐데요.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민주당 대의원들에게 문재인 후보 이름으로 이제 문자가 보내졌다는데
쭉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고용진 의원님하고 또 손금주 의원님이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두 분의 패널 분들도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요인은 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굉장히 견조한 지지층입니다. 오랫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왔던 지지층이고 거기에 요즘 이제 토론 등에서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미래 비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잘 밝힘으로써 네. 좀 상승 추세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후보 확정되고 나서 지지율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런 안 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유동적인 지지층입니다. 전에 반기문 후보라든지 또 황교안, 네. 또 안희정 이렇게까지 왔던 네. 유동하는 보수표들이 다시 잠시 안철수 후보한테 와서 지켜보다가 다시 그 방황과 고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가 일부 홍준표 후보에게 가고 네. 또 관망하고 네. 이런 상태 아닌가 일정 정도는 예상을 했던 네. 그런 흐름입니다. 가만히 옆에서 듣고 계신 손금주 의원님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네. 어떻게